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자 내려오듯이 약간 야 승태야 걱정하지 마 너 내가 책임질게. 와, 저 사람은 뒤에서 자기 팀원들 후배들 챙겨주는구나. 카리스마 있고 냉철하신 분. 팀장님, 저희 팀장님하고 상무님한테 인정을 받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규리 매니저님, 방주영 매니저님, 김승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꿈이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되는 거였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때는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나도 프로그래머가 돼서 엄청난 프로그램 개발해서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세 분은 혹시 그 순수했던 어렸을 적 꿈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저는 되게 독특하고 순수한. 오. 어릴 때 네. 그냥 큰 차를 몰고 다니는 버스 기사 아저씨들이 너무 멋있던 거예요. 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장래희망에 버스 운전 기사를 써서 냈다가 네.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 나가서 두드려 맞았어요. 아, 왜요? 뭐 이딴 걸 장래희망으로 써서 내냐고 진짜로.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보다 어린 마음에 상처가 돼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갔는데 또 이제 장래희망을 써서 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눈치를 보다가 전철 쓰면 또 혼날 것 같아서 전철 기관사로 바꿨었던. 그랬더니 그건 또 괜찮았던 거예요? 그거 되게 멋있는 직업이라고 또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던. 되게 옛날 선생님이니까 그럼 네. 뭐 그럴 수 있었겠다 생각하지만 그거 조금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 아니었나. 선생님이 저를 더 큰 사람 되라고 하신 거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큰 사람이 됐잖아요. 이렇게 큰 사람? 알겠습니다. 혹시 매니저님은 어렸을 때 순수했던 저 어렸을 때 미술 선생님. 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나는 이걸 가르쳐 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원래 꿈에 그 유치원 다닐 때는 네. 그 슈퍼마켓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진짜. 그 당시에 어린이들의 그 로망에 슈퍼마켓에 최고죠. 있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슈퍼마켓 주인이 되고 싶었는데 예. 그 학교 들어가서 선생님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정말 커 보이잖아요. 그리고 네. 아이들은 다 선생님 말을 다 들어야 되고 누군가한테 되게 임팩트를 주는 사람 이게 되게 강렬하게 보여가지고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되게 많이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걸 찾는 방법 되게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꿈이 기억이 나고 그 꿈을 이루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럴 때 그런 멋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곁에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인사불성 이번 주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인사불성의 주제는 롤모델이었습니다. 다들 직장생활을 하시다 보면 좀 고민이 많아지실 때나 방향성이 내가 이게 맞나 싶으실 때나 그럴 때 이렇게 롤모델이 있어서 이 사람의 실력이라든가 뭐 능력 그리고 인간관계 뭐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으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세 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었죠. 그리고 직장마다 돌이켜보면 직장마다 한두 분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직장마다? 네, 직장마다. 뭔가 여러 사람을 동시에 보면서 따라한다는 건 좀 스스로에게도 버거웠던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내가 부족하거나 주니어 시절 때 항상 나한테 임팩트를 주는 누군가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네. 그 직장마다 한두 분씩 있다고 하셨는데 네. 딱 이 롤모델이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딱 한 분을 꼽자면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저의 성장세에 따라 그분들이 다 위치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럼 어떤 네, 분이? 주제를 들었을 때 이제 첫 직장에 처음 만났던 리더부터 쭉 생각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되게 카리스마 있고 냉철하신 분, 어떤 네네네. 분은 되게 이성적이면서도 감정적인 컨트롤을 잘 해주시는 분, 어. 또 다른 분은 큰 그림을 그리고 저를 동기부여하면서 끌고 가는데 그 안에 디테일까지 다 챙기시는 분. 그래요? 굉장히 많은 네. 다양한 분들이 계셨네요. 첫 직장에서 저한테 가장 큰 임팩트를 주셨던 분은 네. 사실은 제 직속 상사가 아니라 옆 팀의 상사셨어요. 그래요? 근데 그 조직 안에서 좀 어떤 이슈가 있으면서 네네.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네. 저를 약간 양아들 삼듯이 서자 데려오듯이 약간 야 승태야 걱정하지 마 너 내가 책임질게 이러고 끌어주신 리더셨어요. 살려주신 거고요. 네, 약간 그래서 일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네. 부족했던 제 디테일을 많이 챙겨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뭐 일단은 직장 안에서 제 자리를 좀 공고히 다져주신 분이고 그래서 덕분에 되게 선배들이랑 좋은 기회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고 이쁨 받는 주니어였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되게 제가 잘 클 수 있었는데 그 밑에 계셨던 팀장님들도 되게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회사 생활이 아 나 진짜 이 리더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는 예쁜 주니어구나 라는 사실을 제 스스로 인지하면서 다닐 수 있게 그 너무 좋으셨어요. 되게 행복한 예. 시절이었죠 일할 때. 롤모델이기도 하고 뭔가 은인 같은 네, 그런 존재셨던 것 같은데 네. 매니저님에게는 그런 분이 계실까요? 저도 되게 많았죠. 많으셨군요. 롤모델 많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신입사원 때는 이제 네네. 팀장님, 저희 팀장님하고 상무님한테 인정을 받는 선임분이 진짜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윗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아랫사람들한테도 저번 너무 훌륭한 분이야 따라하고 싶어 이런 선배님이 있었거든요. 멋있죠. 네, 되게 겸손하고 네. 일은 잘하는데 후배들 다 챙기고 알려주고 와 나 선배 되면 정말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잘 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전 그분 되게 롤모델로 삼고 싶었고 그래도 이제 연차가 조금씩 차가면서 이제 또 저하고 너무 다른 스타일의 분을 보면서 예.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살까 하면서 좀 배우고 싶은 분들도 생기고 있고 그래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자꾸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죠? 그분이 본인이 되게 자기 입으로 연예인이라고 얘기 많이 하고 예. 좀 이렇게 왠지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듣는 동안 아닐까? 맞을까? 혼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저도 처음에 롤모델은 아니었는데 그러면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계기가 있었죠. 네. 예전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네. 예전에 저희 이제 제가 채용 파트라는 곳에 속해 있을 때 파트장이셨어요. 파트장인데 그 네. 당시에 이제 임원분께서 그룹사 임원분께서 어떤 보고를 해라 했는데 사실 제가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사실 제가 그 당시 파트장님하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았었는데 보고서를 이제 초안에 써가니까 논리 흐름이랑 내가 어떤 식으로 보고해야 되니까 이걸 쭉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작성을 했더니 이거 네 이름으로 출력해와 해서 보고하고 그거 갖고 방주영이 잘했다라는 걸 다 해서 후배들을 다 그렇게 하나하나 케어하시더라고요. 뒤에서 알고 보니까 그것도 본인이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다른 분이 예를 들어서 손모 씨가 너를 이렇게 하고 다닌다 예, 이런 손모 얘기가 씨. 들리는 거죠. 근데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와, 저 사람은 뒤에서 자기 팀원들 후배들 챙겨주는구나. 나도 저런 선배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런 게 좀 강해서 네. 전혀 동의 안 하시는 아니요. 아닌데 그렇게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으셨겠죠. 저는 그 당시에 좀 임팩트가 컸고요. 그리고 네. 그분을 따라다니는 후배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요? 네, 진짜 많아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를까 저 사람을 예. 했는데 웃겨서. 웃겨서 연예인이라 개그맨이라 그랬구나. 그 따라가고 싶으셨던 거죠? 많이 따라하고 싶었고요. 많이 따라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막 보고하는 것도 따라해보고 후배 바보도 만들어보고 많이 따라하려고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완벽하게 내 롤모델을 따라잡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지금은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뭐 거의 동반자 수준으로 약간 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지금의 관계는 친구? 친구요? 많이 이렇게 편하게 대하려고 해요. 그분이 네. 오히려 편하게 얘기할 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듣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면들도 좀 많이 배우고 재밌게 들었던 말이 네가 나보다 일 잘하면 나한테 야라고 해도 돼.
네, 그냥 차라리 편안하게 그런 거 격식 없이 한번 얘기하면 그게 더 서로한테 발전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조금 멋있더라고요. 아주 좀 그래서 언제쯤 야라고 하실 생각이세요? 했어요 한번. 아, 혼날 뻔했어요. 한입 꺾고 두 말 하시는 분이셨네. 일을 못하니까 아직 그 정도.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레벨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그분 얘기는 또 계속해서 계속 해야 돼요? 네,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왠지 예. 네,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만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예. 박규리 매니저님은 이런 분 딱 생각나는 분. 네, 저도 딱 두 분이 생각나더라고요. 두 분? 네. 네, 한 분은 이제 제가 저의 바로 직전 사장님이셨던 이제 외국인 사장님이셨는데 그분은 약간 조직 관리 측면에서 좀 되게 리더십이 강한 분이셨고 또 한 분 생각나는 분은 저희 옛날 호텔 다닐 때 호텔 총지배님이셨는데 그분은 인재 육성 면에서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분이었어요. 네, 근데 보면은 둘 다 좀 리더십이 나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저한테는 롤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었는지. 그러니까 우선은 두 분 다 비슷하긴 했는데 네네.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좀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두 분한테 가장 중요하게 리더로서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유연함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그러니까 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리더십 스타일이 이 리더의 스타일이 있으면 리더의 스타일을 보통 조직원들이 맞춰가길 바라는데 그분은 조직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리더십의 성향을 다르게 보이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점이 이거면 이 부분 더 강하게 좀 약점이 있으면 약점 부분을 좀 다르게 케어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더 친근하게 얘기를 받아주시고 다가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잘 말 안 걸고 뭐 누가 상사나 이런 사람들 잘 말 안 걸고 자기 얘기 잘 안 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먼저 가서 뭐 별일 없니 뭐 잘 지내고 있니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고 좀 편하게 먼저 좀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렇게 대처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리더십을 이렇게 많이 발휘하고 계신가요? 하려고 하고 네, 노력은 하지만 네네. 그게 또 되게 쉽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또 생각하는 그게 또 달라지겠네요. 그때 이분들이 정말 뭐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네. 하셨겠구나. 네, 쉬운 게 아니었죠. 그리고 인원 자체가 이제 그분들은 탑 매니저들이었잖아요. 거의 뭐 그러니까요. CEO지 뭐 네네. 제너럴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밑으로 본인의 이제 조직원들이 보통 1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거의 뭐 200명에서 300명까지도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을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다른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네. 제가 제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네. 저랑 성향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제가 전혀 같지 않았던 부분들을 되게 강점으로 잘 활용하시는 분들 멋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저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과 나의 케미라고 얘기하면 뭔가 그런 것들이 잘 맞아야 이제 롤모델로서 저도 존경하게 되고 뭔가 좀 그 서로 간의 유대 관계나 뭔가 그 케미가 있는 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매니저님은 왠지 한결같이 그분만 바라보셨을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신데 혹시 뭐 관점이 좀 달라지던가요? 아니면 그분의 뭔가 새로운 점이 계속 보이던가요? 일단 제가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공통적인 거는 네. 일단 뭐 좀 강하든 부드럽든 좀 리더십에 대해서만큼 카리스마가 좀 있는 분들이었고요. 어떤 식으로 풀어내든. 그리고 저하고 좀 다른 분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진 모습, 내가 안 가진 성향 예. 이런 것들을 뭔가 표출했을 때 저 사람 너무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이런 분들을 보고 되게 많이 따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없이 부드러운데 일을 되게 묵묵히 잘하면서 되게 후배들 챙기는 사람도 있었고 네네. 어떤 사람은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소리도 많이 지르고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일 있을 때 책임은 내가 진다 하면서 다 끌고 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성향인데 결국은 본인 생각해보면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거든 자기 영역에서 카리스마 있고 일 잘하고 책임지고. 후배들 책임지고 약간 이런 모습 보이는 사람들 되게 롤모델로 가졌던 것 같고요. 후배를 잘 챙기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되게 좋아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혼나게 만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닮아가고 계세요 지금. 좋은 쪽에서요, 나쁜 쪽에서. 뭐 제가 뭐 일하는 거 볼 수가 없으니까 예.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말투라든가 뭐, 예, 여러 가지로 많이 닮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런 것도 혹시 목표에 있었나요? 그게 외모라면 그건 아니고요. 네. 물론 말투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옆에 있다 보면 많이 닮아가는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런 느낌은 있어요. 친해지면 또 닮는다고. 맞아요. 비슷한 사람하고 닮아. 성대모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 맞죠? 네. 너무 똑같아서 진짜 심장이 떨어질 뻔했네. 안 좋은 것부터 닮나 봅니다.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왜 욕부터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네. 하필 그게 생각을 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사불성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신입사원들이 초반에 좀 일이 서투를 때 일 잘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 사람 좀 따라하고 싶고 그런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일 잘하는 분? 사원 때는 사실 롤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롤모델이라기보다 그냥 내가 좋은 분 아니면 나를 좀 챙겨주는 분 이런 분들이 되게 그냥 7년차 막연한 남자 롤모델이었던 것 직장인입니다. 같아요. 그리고 저희 그 당시에 팀장님은 기러기 아빠입니다. 무슨 팀장님, 말일까요? 저희 팀장님이 되게 커 보이셨어요. 진짜. 그쵸. 그분이 되게 커 보여서 나는 저분처럼 되겠다. 그냥 팀장이란 포지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분처럼 돼야지. 그래서 약간 어느 순간 타이도 비슷한 색깔 메고 오려고 한번 해보고. 그래요? 자켓도 좀 비슷하게 입어보려고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왠지 뭐 그 당시 제 느낌에는 뭔가 성공한 사회 이런 이미지가 그려진 거예요. 정장은 저런 식으로 입어야 되는구나. 약간 그런 것부터 따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매니저님도 순수했던 그런 롤모델이 혹시 있으셨나요? 네, 저는 좀 되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분이 그 회의 같은 데에서나 혹은 뭐 이렇게 보고할 때 질의응답을 받으면 너무 대답을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좀 디테일을 다 챙겨서 뭐 그러니까 좀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그 내가 롤모델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뭐 그분이 나서서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뭘 해주고 챙겨주고 그러지는 않나요? 그게 회사들이 일부러 그래서 약간 멘토 멘티제처럼 어떻게 보면 롤모델처럼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뭐 어떤 면에서 잘한다는 분들을 멘토로 만들어서 신입사원들하고 멘티를 엮어주고 저도 그때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보고 배워라. 그분한테 뭔가를 뭐 코칭도 받으라 그러고 일할 때 옆에 앉아 있으라 그러고 하다못해 그분하고 식사를 해라 뭐 영화도 봐라 다양한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회사 내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회사 내에서 롤모델이라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워 따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신입사원들한테 그거를 자꾸 훈련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막 어떤 내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분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신입사원 때 뭘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뭔가 좀 혼났다 좀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럴 때 멘토니까 조금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고 뭐 가끔은 따끔하게 혼내내시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돼 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실제로 제가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적 관련해가지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원부서에 넘어갔는데 어떻게 지원부서의 숫자가 넘어가면 이제 보고가 된 거거든요. 그걸 틀리면 이제 혼날 수밖에 없는데 그 멘토분이 가가지고 우리 신입사원이 이렇게 하다가 실수를 했다. 같은 팀도 아니었거든요. 다른 팀분이었는데 내가 얘 가르쳐주다가 내가 착각한 것 같은데 얘가 그대로 따라야 돼. 이렇게 커버를 쳐주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게 선배의 어떻게 보면 여유고 좀 이렇게 노련함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를 바보 만들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찍히면 바보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와, 되게 멋있는 멘토이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들으면 제가 항상 나쁜 얘기만 해요. 아니요. 매니저님뿐만이 아니라 항상 뭐 최악의 상사 얘기하고 괴롭히는 사람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다가 챙겨주는 사람 얘기를 하니까 대한민국 아직 살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두 분은 이런 막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멘토, 롤모델 그런 분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조언을 많이 구하는 스타일? 저분을 멘토로 모셔야겠다라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는 가서 친해졌던 것 같아요. 일을
되면 출근하면 굳이 지나치는 자리 아닌데 가서 인사 한 번 더 하고 아는 척하고 뭐 괜히 질문하고 그렇게 좀 친해지면서 이제 궁금하거나 필요한 게 있을 때는 네네. 업무적으로 여쭤보는데 약간 업무가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사적인 관계도 만들어서 물어보는 것처럼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모셨던 리더분 중에는 먼저 스스로 나서서 이제 너는 주니어고 나랑 같이 일을 할 거고 네네. 우린 같이 미래를 함께 할 테니 네. 내가 아는 노하우를 최대한 많이 가르쳐 줘 볼게. 네가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받아봐. 라고 해서 좀 이렇게 관계를 잘 가이드를 해주셨던 리더도 계셨었고요. 뭐 직장 내에서 뭐 선배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네, 그래서 지금 뭐 리더, 멘토라고 표현을 하지만 네. 나가면 그냥 다 형님, 누님이에요. 오. 안 좋게 얘기하면 그냥 너스레 떠는 거, 오지랖 떠는 거처럼 보이고 좋게 얘기하면 그냥 저만의 그냥 대인관계를 하는 네트워킹 기술 같은 느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뭐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때나 뭐 회사 내에서 고민이 있을 때는 그럴 네. 때도 많이 얘기를 좀 터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회사 일이 어떨 때는 네. 회사 일보다는 그냥 개인 인생사 가지고 그러니까요. 상담하고 얘기할 때가 되게 많아요. 박 매니저님도 왠지 이런 고민 있을 때 도움을 많이 구하는 스타일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되게 넉살 그냥 제가 표현하기엔 넉살 좋게 다가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선배들 제가 좋아하는 선배들, 네, 제가 네. 좀 이렇게 따라하고 싶은 선배님들한테는 밥 사주세요.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많이 노력해서 예전에 제가 진짜 좋아하던 선배님이 되게 그 안양 그 범계 쪽에 사셨는데 예. 실제로 주말에도 가서 만났었어요.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하고 만나서 고기도 먹고 뭐 당구도 함께 치고 그 인간적으로 되게 좋은 선배라고 느껴서 고민 있고 하다못해 저 여자친구가 생겨서 결혼하려고 이런 얘기도 막 다 하는 회사 내에서 생긴 그냥 형 같은 사람 와, 진짜 그런 최고다. 사람들을 좀 만들었었어요. 되게 회사 다니는 낙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어떻게 보면 회사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내가 뭔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학교는 선생님이 이렇게 리딩을 해주는데 사실은 회사는 다 자기가 원래 살아남는 그쵸.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이왕이면 좀 선배 후배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하이라키는 선후배가 말고 서로 좀 챙겨주는 친구 같은 관계.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회사를 좀 즐겁게 나갈 수 있으니까요. 일도 좀 재밌게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롤모델이라는 거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이 인생의 스승, 롤모델이 필요하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세 분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언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들을 했을까요? 과연 직장인들이. 뭐 이런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때도 그럴 것 같고 뭐 이직에 대한 고민 뭐 이럴 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많이 도움 받으시지 않으셨나요? 그분은 그 당시에는 제가 도움인가? 끌려가신 건가요? 아 이렇게?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예. 다양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걸 얘기를 좀 하고는 있었고 사실 그분은 그 당시에 저한테 나오지 말라고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나오지 말라고 했고요. 그리고 면접을 본 것도 네가 거기서 한번 떨어져 봐야 정신 차리지 약간 이런 거. 너는 열심히 다녀. 그리고 사실 그때까지 정말 제가 그 이전 직장 흔히 말하는 아모레맨이었거든요. 회사할 생각도 없었는데 약간의 챌린지는 한 건 있었고요. 사실 한번 경험할 바라였는데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갖고 실제로 붙었을 때도 오지 말라고 했었고요. 실제로.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직 퇴사 고민을 한다기보다 다른 거를 해보고 싶을 때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있던 회사에 다른 멘토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셨어요. 네. 지금도 연락을 하면. 근데 그분한테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분들은 사실 다 말렸거든요. 나가지 마라. 왜 나가려고 그래? 너 지금 왜 나가냐? 지금 여기서 잘 지내는데 이거였는데 예. 한 분만 유일하게 얘기 들어보시더니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건 응원한다. 어차피 후회도 네가 하는 거고 책임도 네가 지는 거라서 그쵸. 나는 네가 하는 일에 응원을 할 뿐이고 고민했을 때 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 해주고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을 하지만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응원을 할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멘토라고 생각하고 와 이분이 내 역시 내 롤모델이 맞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냥 결심했거든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 스승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롤모델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5위부터 또 1위까지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5위가 뭐였냐면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의심스러울 때. 갑자기 노래 가사가 생각나네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저만 생각났고.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아, 지오지의 길 보여주세요. 아, 네.
아, 정말 그 노래가 생각나요. 아무튼 그런 상황, 내가 진짜 잘 가고 있는 건가? 고민이 될 때, 이럴 때 진짜 뭔가 선배가 좀 먼저 가본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되게 큰 힘이 되잖아요. 이런 경험들 혹시 없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에 입사하면서 이제 IT 인더스트리로 처음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전에 경력들은 계속 세일즈였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강사에 대한 포지션이 조금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메인 잡은 세일즈였으나 IT는 처음인 거죠. 근데 전에 모셨던 그 박복하게 살지 말라는 교훈을 주신 분이 원래 또 IT 출신이셨고, 네. 이쪽에 또 지인도 많으시고, 이쪽 산업 분야에 대한 뭐 노하우나 뭐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라클에 입사해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분위기나 앞으로의 뭐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도 가끔 전화드려서 문의를 드리고 있고, 실제로도 가이드를 좀 주시고요. 또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또 중간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또 계시는데, 예. 종종 모이면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이쪽에서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의 커리어를 이쪽으로 개발해야 된다. 플랜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사실은 멘토가 필요한 순간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그쵸, 미지의 맞아요. 영역을 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뭐 아까 G.O.D 길 얘기하셨는데, 예. 저는 김현우 이별 택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이거 그게 저는 그 부분이 좀 그거 되게 슬픈 이별 노래인데 갑자기. 그냥 그 멘트가 그 가사만. 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그 멘트가 이직할 때 뭐 많이 떠오르잖아요. 팀안에서 고민할 때 이게 계속 되뇌었던 것 같아요. 막 울고 계셨나요? 우는 손님이 처음인가요? 막 이렇게. 뭐 그렇진 않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은 이렇게 앞에 뭔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이런 도움 많이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왠지 매니저님은 자기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언을 받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역시.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는 그냥 내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의 어떤 뭐 그런 거면 또 다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하는 거면 뭐 조언을 받아도, 이제 여러 사람한테 조언을 받아도 제가 그거를 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뭘 이렇게 하는 편은 아니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왠지 필요하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4위가 내가 지금 순간 내 인생이 되게 허무해 보이나? 잘 살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저는. 대리님의 가르침과 팀장님의 피드백은 정확히 반대였습니다. 6개월 넘게 제가 매번 혼났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거죠. 5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 회사로 이직했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아무런 발전도 가져다 주지 않은 이 회사, 그만 다녀야 하는 걸까요?